최근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참 지던 트럼프가 해리스를 바짝 추격하면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해리스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해리스가 압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놨으니 이제 와서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다고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대트럼프 외교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고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투자자들도 트럼프에 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동안 해리스가 완전히 압승하는 것처럼 보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진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로 트럼프와 해리스가 벌어졌냐? 트럼프와 해리스 보도에서 가장 의미 없는 보도가 전국 평균 몇 퍼센트 포인트 해리스가 이기네 마네 이 보도는 전부 다 쓸데없는 보도입니다. 왜냐? 미국에서 대선이 결정되는 건 어디까지나 선거인단으로 결정되지 전국 지지율로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트럼프가 현재 앞서고 있느냐? 그냥 여론조사를 평균 내서 뭐 오차범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기는 데는 이긴다고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302석 그리고 해리스는 236개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참 지고 있다가 해리스를 바짝 추격한다는 기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선거인단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뭐 명시적으로 해리스한테 진 적이 있느냐? 진짜 찰나의 순간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는 트럼프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밝히고 있거든요. 이걸 뭐 로이터나 이런 데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심기를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아소다로를 보내서 트럼프하고 이미 가교를 놨고 트럼프에 대해서 온갖 로비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해리스가 되는 줄 알고 트럼프한테는 공을 덜 들였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 전국 지지율도 어느 정도로 해리스가 밀리고 있는지 여기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해리스가 1.8%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해리스가 1.8% 앞서 있으니까 이거 해리스가 리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바이든은 무려 10.2%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힐러리 클린턴은 6.2%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6.2%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2.1%밖에 앞서지 않았고 그리고 선거인단에서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한테 참패를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이란 나라의 선거인단 제도 이게 정말 특수하기 때문에 이런 전국 평균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는 고작 1.8% 아니 힐러리 클린턴 6.2%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잘못하면 2000년 이후에 역대 민주당 최악체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는 미국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트럼프에 대해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황금 같은 기회를 한 2달 정도 날리게 만들었고 이제서야 트럼프가 바짝 추격하는 기사를 써봤자 사람들은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해리스가 완전 압도하고 있다며 이 기사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바짝 추격한다는 기사량이 다릅니다. 해리스가 이긴다는 기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트럼프가 바짝 추격한다는 기사는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거 자칫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베팅 사이트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트럼프가 54%입니다. 이게 모두 7개의 베팅 사이트를 평균 낸 거거든요. 이에 비해서 해리스는 45%, 승률이 트럼프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너무 과격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심한 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로이터 기사의 제목인데 시간 순서대로 쭉 쓴 겁니다. 9월 달만 해도 트럼프는 멕시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월 7일 같은 경우에 200% 관세로 바꿨고요. 드디어 10월 11일에는 1000% 관세.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종의 말실수거나 뭐 감정이 격해져서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자꾸만 보도가 나오는데 트럼프 이거 전부 다 계산한 발언입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는데 이걸 내가 다 막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기업 중에 멕시코로 옮기려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존 디어 같은 이 농업기계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조업체를 좀 멕시코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1000% 물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존 디어 말이야, 너 만약에 멕시코로 공장 옮기기만 해봐. 그러면 다시는 미국으로 이거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어 라고 말한 거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환호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의 진짜 황당한 발언으로 아주 대서특필된 게 있죠. 개와 고양이를 이민자들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주장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종의 조롱과 조소를 섞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일종의 실언처럼 자꾸 이걸 보도했죠.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따지고 보면 해리스의 최대 약점은 불법 이민자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처럼 정말 대서특필될 만한 이런 발언을 해서 해리스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리스의 최대 약점이냐? 미국에서 부통령은 사실 노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통령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공짜로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대통령이 유고시에 빠르게 정부를 정상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하고 떨어져서 지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측근이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측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부통령은 비상시를 위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불법 이민자 억제 임무를 맡긴 거죠. 이거 일종의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폭탄을 안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처럼 막 장벽 세우고 뭐 이래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 문제를 잘 풀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억제 임무를 해리스한테 공식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넘어왔고요. 그리고 2023년 이때는 정말 기록적이었습니다. 최소 3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 입국설이 있는데, MPI 이민정책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5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2023년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게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런 기사를 냈을 정도로 진짜로 2023년에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도 많고 불법 이민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리스의 최대 약점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화제를 만들고 정말 대서특필되도록 만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느냐?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주장보다 더 큰 문제, 이거 해리스 때 이거 300만 명이나 들어왔잖아.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10월 13일에 발표된 미국의 ABC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가 48%로 나옵니다. ABC는 아주 대표적으로 반 트럼프 성향의 미국 언론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표 차이가 2%포인트밖에 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리스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 이런 여론조사조차 세부 항목은 해리스가 훨씬 불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경합주 지지율만 놓고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가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해리스한테 20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해리스보단 트럼프한테 20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 아니 이대로 투표하면 ABC 여론조사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찬성하는 사람들 56%나 됩니다. 2016년에 같은 ABC 여론조사에서 36%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자꾸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 불법 이민자를 반대하는 비중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유도한 대로 자꾸만 여론 형성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해리스의 최대 약점, 경제 문제가 자꾸만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응답자 중에 5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사람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바이든 찐팬, 해리스 찐팬 아주 소수만 빼놓고는 다들 경제가 나빠졌다,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서 누가 더 경제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해리스가 잘할 것이다 38%, 이에 비해서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 46%, 트럼프가 여전히 훨씬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해리스가 잘할 것 같다 37%, 그리고 트럼프는 44%, 인플레이션도 트럼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이런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딱 한 번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부통령 후보를 누구로 지명하느냐 이거였는데, 해리스의 최대 패착은 유리한 여론조사만 믿고 만만한 월즈를 지목했다는 거죠. 월즈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해리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네소타예요. 미네소타는 원래 해리스가 이기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진다면 이번 투표 진짜 완전 해리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지사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해리스가 이번 대선에 이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월즈는 조금 이렇게 선이 굵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향이 해리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의견 차이도 거의 없을 것 같으니 월즈를 좀 만만하게 보고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리스가 이 부통령 후보를 아리조나 상원의원인 마크 켈리를 했다면 제가 보기엔 판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게 최근에 아리조나주의 지지율을 나타내는데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애리조나가 진짜 중요한 곳인데, 애리조나 상원의원 마크 켈리는 애리조나에서 진짜 열렬한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이분이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다가 심지어 나사 우주비행사였습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경합주인 애리조나인데 왜 이런 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분도 약점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월즈보다는 훨씬 나은 후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바로 펜실베니아의 주지사 조시 사피로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걸로 유명합니다. 유태인이에요. 그게 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민주당 골수 지지층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심지어 유태인 부통령 후보다 골수 지지층은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한테 표를 안 줄 리도 없잖아요. 골수 지지층이니까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트럼프가 0.1%포인트 앞서갑니다.
근데 조시 사피로도 펜실베니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접전 지역에서 주지사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피로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도에 아주 단단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 약점을 꼽으라면 유대인이다, 너무 똑똑하다, 이런 정도. 그래서 해리스가 부담스러울 거다, 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될 거다, 요 정도 하나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피로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주비행사 출신의 상원의원, 그런 분들이 부통령이었으면 뭔가 역전의 계기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자, 이렇게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 다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아주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월즈는 상당한 약점들이 있죠. 풋볼 코치고 정말 따뜻한 이웃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 약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급진적 진보 대통령 후보라는 해리스의 약점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진짜 급진적이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급진적 진보거든요. 그런데 더 진보적인 부통령 후보다? 그럼 표를 더 끌고 오는 게 아니죠. 사피로처럼 중도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에 있는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탈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가 장점인데 지금은 글로벌 온갖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풋볼 코치의 장점? 이 동네 아저씨? 이게 먹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해군에서 전투기를 몰았던 사람도 있는데 주 방위군에다가 전쟁터에 실제로 나가지 않았던 월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 안보에 믿음을 줄 수 있는 후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출신의 월즈, 그리고 진짜 전쟁터는 안 나갔던 월즈보다는 해리스의 약점을 보완해 줄 때는 강력한 군인, 나사 출신 우주비행사, 이런 사람들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검증된 득표력이 있지만 워낙 전국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월즈가 해리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월즈 찬양을 계속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즈가 굉장히 대단하고 미국에서 인기 있고 이렇게 아신 분도 정말 많겠지만 사실 월즈는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전까지 미국 사람 중에 설문조사에서 그게 누군데? 라고 다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월즈도 그러니 이게 전국적인 선거에서 불리함에 불리함을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를 물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오보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외교할 기회 이런 것들을 다 앗아간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언론 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할 거고 기업들도 투자를 한 석 달 전부터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죠. 앞으로 남은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동 불안도 계속해서 변수입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또 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북한의 포병부대 국경선 배치 등 정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트럼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표마저도 왜곡해서 해리스가 완전히 압승하는 것처럼 보도하다가 이제 와서야 트럼프가 추격하네 만회하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보도가 아니었나. 만약에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보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어쨌든 있긴 하다,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아니면 경제 주체들,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